안녕하세요. 시한북 라디오입니다. 모처럼 시한북 라디오로 찾아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을이면은 반드시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가을이라기보다는 여름의 끝자락? 가을이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이 요즘에 너무 정말 뭐랄까 이 갑자기 확확 변하잖아요. 와 진짜 더웠다 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막 찬바람 불고 그래서 가을이 있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끝여름, 늦여름 이런 게 있나 싶긴 한데요. 근데 이 정말 늦여름, 여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생각나는 바로 그런 책이에요. 아마 이름 아시는 분 꽤 있을 텐데요. 이 책이거든요.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입니다. 정말 제목부터 아련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열정, 여름이 끝난 다음에 그 열정이 지나간 자리, 그것을 다시 봤을 때 어떤 아슬함, 씁쓸함도 있지만 아슬함, 그리고 그때 그 열정을 다해 살았을 때는 그것이 너무 아쉽다라기보다는 정말 그때는 그랬지, 충만했었다라는 그런 어떤 뿌듯한 느낌까지 살짝 있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책에 남아있는 그런 정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쓰에 마사시의 소설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오늘 시한북 라디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재밌는 건요, 이거는 일본어 제목이 굉장히 달라요. 이거가 왜 이 제목이야 할 정도로 다른데, 이거는 제가 끝날 때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줄거리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이거 제목이 이거 같다, 일본어 원제는 이거 같다,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국어 제목이랑 굉장히 다르긴 하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줄거리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건축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 영화 건축학개론 같은 게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아주 깊숙하게 좀 들어가는 건축학. 그러니까 건축학개론은 그 수지의 미모만 기억에 남는 뭐 그런 것이었다면, 이거는 건축학이 이제 하나의 소재였다면, 이거는 거의 주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이 건축학과를 갓 졸업한 주인공, 나거든요, 나. 건축가 무라이 선생님의 건축 설계 사무소에 입사원서를 내요. 근데 이 무라이 선생님은 무라이 건축 설계 사무소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 거의 신입사원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너무 존경하다 보니 헌일이다 생각을 했지만 그냥 내봅니다. 근데 웬걸?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신입사원을 안 뽑았었는데 갑자기 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무라이 선생님이요, 내무부 장관의 은밀한 부탁을 받아서 국립현대도서관 설계에 경합 있거든요. 그 경합에 참여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내정인가? 어쨌든 내무부 장관이 너 해줄 테니까 몰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기도 한번 해보세요 해서 몇 군데 이렇게 딱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 경합에 참여하게 되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찔러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무라이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 무라이 사무소는 여름이면 별장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도쿄의 사무실에서 나와요. 그리고 근처 여름 별장에서 지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라이 사무소의 여름 별장이 있는 곳이 카루이자와인가? 정확한 제목 까먹었네요. 카루이자와? 뭐 이런 곳이 있는데, 화산 기슭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로 다 정말 사무실 식구들이 전부 다 이동해가지고 그 별장에서 지냅니다. 별장이 크단 얘기죠. 이 카루이자와 여름 별장에서 이 지내는 전통에 따라서 나도 같이 그 여름 별장에서 지내면서 본격적인 경합을 준비하게 된다.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라이 선생님한테 건축사무소의 뭐 여러 가지 것들, 그 건축에 대한 것들을 배우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배려. 그러니까 툭 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배려, 자연 안에 들어가는 배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침대와 벽 사이는 한밤중에 잠이 깨서요, 한 손을 내밀면 바로 닿을 만한 거리가 좋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캄캄해도 벽을 따라서 이제 문까지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 건축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배워요. 근데 또 이런 얘기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소설인데.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여름 별장이니만큼 로맨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라이 선생님의 조카가 이 무라이 선생님 설계사무소에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 마리꼬인데, 이 마리꼬와 연애를 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여름 별장이잖아요. 좋겠다. 자, 한여름의 여름 그 별장은 정말 그 숲 가운데 있는 그 한적한 별장 마을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일을 또 하면서 연애도 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시간을 흘러갑니다. 근데요, 사실 이 소설은 이때 당시에서 진행되는 소설이 아니라 주인공이
29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 옛날에 그때 그랬지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름별장에서 한참 경합을 하는 게 사실은 29년 전 일인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 경합이 어떻게 됐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름 내내 준비했던 그 경합에서 떨어졌다기보다는요. 그 국립현대도서관 설계 공모를 했었는데 그 직전에 무라이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합이고 뭐 나발이고 이런 표현 안 좋죠. 경합이고 뭐고 간에 그냥 쫙 없어지는. 근데 한 건 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참고 출품 형식으로만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요. 그거는 경합에 정식으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설계사무소 작품이 되고 맙니다. 근데 특이한 건요. 보통 이렇게 무라이 선생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고, 보통 왜냐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보통 이런 소설에서는 돌아가시면서 뭐가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안 돌아가세요. 현실적이죠. 네, 그래서 안 돌아가시고 일어나시긴 하는데 근데 거의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살아 계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확 돌아가시고 뭐가 확 바뀐 게 아니라 정말 쭉 이렇게 가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라이 설계사무소를 정리를 하는데 정말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해요. 쓰러져 간다라는 느낌이 있죠. 바람이 불면 슉 조금씩 날려서 어느 순간 보면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탁 쓰러져 간다, 천천히 쓰러져 간다 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무라이 사무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정리가 되는 건요, 나와 마리코의 관계죠. 이게 처음에는 바빠서 못 만나게 돼요. 여름별장에서 나오니까 이제 서로 멀리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결국 못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야, 내가 저 사람이랑 사귀는 건가가 굉장히 의심이 들 무렵에 청첩장이 오는 거죠. 예, 전화를 받게 되면서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예, 그 결혼식에 휠체어를 탄 무라이 선생님도 참여를 하시고요. 참석을 해서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사시고 무라이 선생님은 돌아가십니다. 설계사무소는 완전히 해체가 되고 말죠. 사실 이 나의 약간 좀 널드? 우리말로는 찐따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마리코는 첫사랑이에요. 근데 첫사랑인데 이 마리코가 난 27살까지 아이를 가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살짝 거리를 두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말이 그랬지 꼭 그럴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어려가지고 뭐 그런 걸 잘 몰랐는데 크고 나니까 그 얘기가 꼭 그 얘기는 아니었더라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그냥 옛날에 그 마리코를 추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재밌는 게 29년 뒤의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9년 전에 여름을 회상하는 건데 그 계기가 뭐냐면 29년 뒤에 어쨌든 이 친구는 나는 조그만 건축설계 사무소를 내가지고 나름 그 돈을 좀 모았어요. 근데 이 카루이자와의 여름 별장이 매각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면 저걸 한번 사볼까? 그 옛날처럼 뭐 여름 별장에 막 그런 게 아니어서 높은 가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사볼까 해서 그 여름 별장에 다시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때 방문하면서 옛날에 그랬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옆에서 같이 방문한,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 사무소에서 여름별장에서 심지어 같이 일했던 유키코라는 여성입니다.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사실 소설에서는 이 마리코와의 연애만 부각되기 때문에 거의 유키코는요, 한참 소설이 진행될 때 그 앞쪽에서는 느낌은 지나가는 직원 3? 뭐 그런 정도의 느낌? 이 존재감이 전혀 없고 뭐 그런 여성 직원이었거든요. 그 여름별장에서 같이 일했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둘이 결혼을 한 거죠. 역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언제 어떻게 나랑 인연이 될지 모른다 생각을 하시면서 그 한 관계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유키코랑 여름별장에 방문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유키코도요, 마리코랑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쵸? 맨날 둘이 사라지고 그쪽 뻔히 알 건데 어쨌든 그 여름별장에 같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가 이 유키코가 진짜 멘탈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뭐 이 소설에는 안 나왔지만 살짝 하게 되는 그런 얘기네요. 유키코랑 여름별장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옛날에 경합에 참가했던 그 국립현대도서관에 설계 모형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옛날 일을 떠올리게 됐다, 뭐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영화나 드라마 없으세요? 너무 이거는 딱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라라랜드, 그죠? 영화 라라랜드랑 그리고 드라마로 치면 21, 25 기억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라라랜드는 헐리우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름 같은 열정을 같이 품고서 열심히 하던 그런 커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5, 21는 여자 주인공은 펜싱, 국가대표 펜싱으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남자는 IMF 때 집이 망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언론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플이 되는데 결국 다들 나름의 분야에서 성공은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커플은 깨져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옛날 일을 아슬하게 떠올린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라라랜드와 25, 21의 어떤 공통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둘 다 이거 너무 좋아해서요. 뭐 이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나 싶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사연 없어도 되게 즐겁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둘 다 너무 좋아해서 LA 갔을 때 라라랜드 로케 장소도 많이 가봤어요. 다 가보지 못했는데 일단 트램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거기도 가서 그 트램도 좀 타보고 이렇게 언덕길 쫙 올라가는 트램. 그리고 역시 최고 라라랜드의 최고 명장면은 그 LA 시내가 쫙 보이는 그 벤치? 예, 막 그 가로등 있고 그 뒤에 LA 시내가 야경으로 쫙 보이는 데서 막 춤을 디딕디딕 올라가가지고 막 추는 거잖아요. 거기를 가본 거죠. 거기가 이제 천문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 뭐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천문대 장면에서 그 천문대도 가보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저 벤치 아닌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따라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아주 뭐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25, 21도 좋아해서 그거 전주에서 촬영했잖아요. 그 나이도, 여자 주인공이 나이도인데 나이도 집이 전주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집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거기는 거의 관광 명소처럼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집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여러분 그 집을 이제 괴롭힌 게 아니라 거기가 게스트하우스거든요, 원래. 그래서 뭐 많이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 앞에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 여기 이제 종로인데 종로 근처에 거기서 나이도의 라이벌로 나왔던 고유림인가? 그쵸? 이 여자의 집이 분식집을 하는데 코끼리 분식이었나 그랬을 거야. 그 코끼리 분식을 촬영했던 분식집이 종로에 있어요. 서촌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가봤습니다. 뭐 거기 동네니까 지나가다가 가본 거죠. 그런 데를 찾아가는 유튜브를 하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5, 21 보신 분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때가 제가 제일 기억이 나냐면 그 나이도 역을 맡은 김태리 배우가 연기를 진짜 잘했거든요. 보통 스포츠 만화의 여자 주인공처럼 씩씩하고 막 명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표현할 때는요. 그런데 정말 열정적인 19, 20 뭐 그런 때가 지나면서 21겠죠. 21의 그 시절이 지나면서 열정적인 청춘을 보낼 때는 그런 어떤 눈빛을 가지고 연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돼서 펜싱 금메달을 따고요. 그리고 이제 앵커로 성공한 그 자기 예전 남자친구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연을 숨기고 이제 TV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나이도, 김태리 배우 눈빛이요. 정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 사귀었던 그 남자를 봤을 때 그 아련한 눈빛? 와, 눈빛 하나로 저렇게 세월과 나이와 어떤 감정을 표현하다냐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슬한 감정, 눈빛을 그 눈빛 하나에 담을 수가 있더라고요, 배우들은. 정말 그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이 25, 21는 자우림의 노래죠. 그 자우림의 노래 25, 21의 처연하고 아련한 감성이 있어요. 이 드라마의 작가님이 그 음악을 듣고서 그 음악의 정서를 살리려고 만든 작품이 25, 21라고 해요. 라라랜드나 25, 21나 이게 보고 나면 허무한 느낌이 남진 않아요. 그러니까 열정을 다 했는데 서로 커플이었고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이렇게 다 헤어진 거잖아요. 그 나중에 돌아보니까 되게 허무하다. 그런 게 아닌 거죠. 지난 여름 바닷가, 다시 온 지난 여름 바닷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게 허무함으로만 남진 않는다. 이 소설도 그렇습니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도 어떻게 생각하면 경합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여성 마리코와도 헤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허무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열정적인 여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건 그 과정은 우리한테 남는다는 거죠. 목적만 생각하면 이거를 내가 못 땄어. 경합을 따야 되는데 못했고 이 여자와 마지막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어.
이것만 생각하면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나온 시간, 내가 들인 노력 이런 것이 다 날아가는 거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결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사실은 삶은 이 과정이 대부분이다. 결과는 요만큼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은 이 과정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치열하고 처연했던 그런 기억,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던 그런 기억, 이게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전부 다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충실하게 충만하게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은 괜찮은 거죠.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그랬지 하고 충만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억과 경험들이 결국 우리 삶을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삶에 있어서 남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대단한 성취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쌓아서 지금까지 온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거 자체가 우리 삶의 큰 성취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나간 여름은 허무함이 아니라 나의 삶을 완성시켰던,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시간들, 거기에 대한 아슬한 기억들,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이 지난 시간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겪었던 시간, 경험, 노력,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못했다라고 해서 허무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성찰까지 다다르는 그렇게 되거든요. 성공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성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기억들, 그리고 좋은 인생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여름 올해 그곳은 아마, 제가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이 책은 제목과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제목만 봐도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이미 나를 저 바닷가로, 이미 그 여름의 바닷가로 나를 태워다 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뭔가 바람이 불고 쓸쓸한 이 바닷가에서의 어떤 정서까지 느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제목인데, 원제는요, 맞춰보셨나요 혹시? 얘기를 들으면서 원제가 이거 같다. 원제는요 완전 다르다고 했잖아요. 일본어 원제로 치면 화산 기슭에서입니다. 와, 이게 뭐야? 야, 어떻게 화산 기슭에서, 너무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이거 화산 기슭은 뭐냐면,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루이자와, 거기가 이제 화산 기슭에 자리한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만 가지고 얘기한 거죠. 작품의 무대, 분위기, 이런 걸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일본어 제목이고, 우리나라 제목은 한여름의 여름 별장에서 경험했던 치열하게 일했던 모습,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랑, 그것이 주는 어떤 그 젊은 시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한 번에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삶에 남겨진 아슬한 자취까지 이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제목입니다. 이거 제목 지은 사람 박수. 이거 한국 출판사에서 지었을 텐데 박수. 어디야? 빛의? 어쨌든 처음 제목 지은 분 박수 드립니다. 일본어 원제는 그냥 소설의 물리적 무대, 이런 것들을 그 원제로 했다면, 한국어 제목은 소설의 정서적 무대, 정서적 여운, 이것들을 남기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 제목이 좋다라기보다는 이 소설의 정서나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제목은 한국어로 바뀐 이 번안 제목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은요 여름의 끝자락에 읽어도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뭔가 낮에는 아직 좀 더운 그런 늦여름이나 초가을은 이게 그 더움이 뭔가 자취 같잖아요. 그쵸? 지금 덥다가 아니라 여름이 지나가고 있고 그 자취가 남았구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카페 밖에, 야장이, 그것도 야장이라고 하나? 밖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탁 읽으면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근데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읽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름을 포함해서 그 한 해 처음에 되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올해 나 뭐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 거라는 건 결국 어떤 결과를 땄느냐라는 거라면, 이건 없이도 그런 것들을 살아왔던 것들이 나의 과정이 되고 나의 지금 일부분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읽어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책이다. 그걸 저도 크리스마스 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쯤 슬쩍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리프레시하고 앞으로 한 또 몇 개월 남았으니까 그 시절을, 그 계절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을에 가장 생각나는 책이 아닐까 해서 이 가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여유가 되시면 가을이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을이 가도 초겨울도 괜찮습니다. 뭐 아주 늦겨울도 괜찮고요. 언제 읽어도 좋은 책이 아닐까.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춰서 제가 그에 맞는 노래를 또 만들어 드렸거든요. 아무래도 이 노래에서 저는 약간 좀 템포 있는 그 처지지 않는 노래를 좋아하지만 또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를 그렇게 하기에는 물론 그 싹스리의 다시 여름 바닷가인가 그런 노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음미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발라드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K-팝 발라드 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 노래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들어볼게요. 노래 제목은 그래서 그냥 똑같이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로 지었습니다.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들어볼게요. 햇살에 잠긴 오래된 별장, 창문을 스치는 바람의 숨결, 손끝에 머물다 흩어지던 그 계절의 푸른 울음, 사라진 줄 알았던 시간들이 내 안에서 은은히 타올라, 사라진 여름이 머무는 자리에 오늘의 내가 서 있네. 창가에 남은 그림자 속에서 이름 모를 새벽을 헤매다 멀리 사라진 발자국 따라 아직도 길을 묻는다. 사라진 줄 알았던 시간들이 내 안에서 은은히 타올라, 사라진 여름이 머무는 자리에 오늘의 내가 서 있네. 쓰러져간 계절은 끝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든 또 다른 시작, 무너진 틈새로 비춰온